경남 도의원 선거에서 비례득표율과 의석 비율 간 격차가 또다시 확인됐습니다. 선거제 개편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비례성 강화 논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동 섬진강 문화제첩축제가 7만 4천 명을 모으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로 핵심 유산인 전통 손틀 어업 전승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진주시와 서경방송이 진주성 일원에서 가족사랑 어린이 걷기 대회를 마련해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목재 공장 화재와 산불이 잇따르며 수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천시의회가 4년 임기를 마무리하며 공식 폐원했습니다. 여야 동수로 출범하는 10대 의회는 협치와 주도권 경쟁이 동시에 예고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한 선거구에 한 명의 당선자를 내는 소선거구제. 국회의원 선거나 도의원 선거에선 이 제도가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간 이 같은 선거제도를 두고 민심과 다른 선거 결과를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지방선거는 물론 역대 선거에서도 이 같은 지적은 현실화되고 있었습니다. 김순종 기자입니다. 한 곳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당선자를 내는 도의원 선거. 그간 민심과 선거 결과가 다를 수 있다며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올해 경남 도의원 선거 결과 도의회 의석 68석 중 44석은 국민의힘, 23석은 더불어민주당, 1석은 무소속 후보가 차지했습니다. 의석의 64.70%를 차지한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투표에서 얻은 정당 득표율은 50.13%, 정당 득표율에 비해 약 15%포인트 많은 의석을 차지한 셈입니다. 민심이 의석수 배분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당이 받은, 국민의힘이 받은 득표보다 의석수는 15% 이상 많은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라 봅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들이나 이렇게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선거 때마다 반복돼 왔습니다. 4년 전인 지난 8회 지방선거 결과 국민의힘은 경남 도의회 의석 64석 중 60석을 가져갔습니다. 도의회 의석수의 93.75%에 달하는 압도적인 점유율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투표에서 받은 정당 득표율은 62.36%, 비례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30%포인트 넘는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8년 전인 지난 7회 지방선거도 마찬가지.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도의회 의석 58석 중 34석을 차지해 58.62%의 의석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비례대표 투표에서 받은 정당 득표율은 45.31%에 그쳤습니다. 매번 민심과 의석 점유율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배경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가 있습니다. 소선거구제는 그 특성상 과반 안팎의 득표만으로 선거구 전체를 하나의 정당이 독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때문에 비례대표제 위주로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소선거구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원인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본질적으로 보자면은 비례가 너무 적고 지역구가 너무 많아요. 이 부분이 좀 해결돼야 되는데 가장 단순한 방법은 비례대표제의 비율을 높이는 게 있고요. 선거제도 자체를 모두 다 전면 비례대표제를 뽑자는 얘기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세세한 차이들이 있는데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지 오래지만 올해도 큰 변화는 없었던 지방선거.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제도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배경입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하동 섬진강 문화제첩축제가 지난 주말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축제 백미로 꼽히는 전통 손틀 어업도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다만 이 소중한 어업을 이어가기 위한 고민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하동 섬진강 문화제첩축제. 제첩 음식 부스가 입맛을 돋우고 섬진강에서 황금 제첩을 건져 올리는 체험은 단연 인기입니다. 특히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등재된 전통 손틀어업을 직접 배우고 체험하는 홍보 부스도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 올해 축제를 방문한 이들은 7만 4천여 명. 폭염과 호우로 고전했던 지난해보다 5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축제 열기와는 달리 현장에서 전통을 이어가는 어민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현재 섬진강 선투로업 종사자 다수는 60대에서 80대에 이르는 고령층. 기술을 이어받을 젊은 인력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선 전승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에선 한계가 명확합니다. 무형문화재처럼 개인 중심의 지원이 가능한 체계와 달리 농업유산은 공간과 공동체 중심 지원의 무게가 실려 있어 기술 전승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의 그런 생계 수단으로 이어지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이걸 승계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세계어업유산이 등재한 이후로 어떤 그 후속 대책이나 육성 방안이 전혀. 이런 가운데 하동군은 제첩산업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전과 육성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손트럽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그리고 전통어구 거랭이 복원 및 보존 연구, 전통어구 제작 지원을 통해서 전통유산 보존 및 전승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하동군만이 개발해서 실감이 가능한 그런 정책이 있는지 개발 중에 있거든요.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축제에 이면에서 이어지는 전통어업의 숨은 고민. 화려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삶과 기술이 함께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도 지역사회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진주시와 서경방송이 함께 마련한 가족사랑 어린이 걷기 대회. 지난 주말 열린 올해 행사는 야간에 진주성에서 열려 더 특별했는데요. 남경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해질녘 붉게 물든 고즈넉한 진주성 안을 삼삼오오 걷는 사람들. 지난 주말 열린 가족사랑 어린이 걷기 대회에 참가한 지역 어린이와 가족들 모습입니다. 서경방송에서 하는 가족 걷기 대회 매년 참가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진주성에서 해서 같이 저녁에 이렇게 진주 외곽 걸어보면서 같이 가족끼리 다 건강해지는 데 의미를 두고. 진주시와 서경방송이 매년 가족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개최하고 있는 연례 행사. 이번엔 처음으로 야간 그리고 진주성에서 진행돼 특별함을 더했습니다. 즐겁게 이렇게 엄마 아빠 손잡고 잘 걷기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주성에서 우리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우리 지역과 우리 문화, 우리 지역의 역사를 알아가는 시간들을 함께하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사는 호국 종각에서 시작해 김시민 장군 동상과 포정사, 국립진주박물관 등을 거쳐 다시 돌아오는 약 1km 코스로 마련됐습니다. 진주성 주요 거점을 방문하고 도장을 찍으면 선물을 주는 이벤트도 마련돼 가족들과 걷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진주성에 와서 이렇게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이제 걷기를 하면서 좋은 날씨에 이렇게 함께 걷는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거점마다 배치된 문화관광 해설사가 진주성과 관련된 의미 있는 이야기와 역사를 전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조금 힘들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우리 진주 또 김시민 진주성의 역사를 알고 가셔서 의의가 있는 행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밖에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더해지며 이번 걷기 대회를 보다 풍성하게 꾸몄습니다. 신나는 K-팝 댄스와 태권도 시범은 물론 페이스 페인팅과 팔찌 만들기 체험, 가족 장기자랑 등이 펼쳐져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날씨도 좋고 선선하고 조카랑 좋은 추억을 쌓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걸으니까 스탬프도 찍고 하는 것도 재밌고 걸으면서 선선한 바람 쐬는 것도 좋아요. 진주성에서 열린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지역 어린이와 가족들이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구암 이정 선생의 학덕을 기리고 사천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제15회 구암제가 지난 주말 삼천포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사천문화원이 주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전국 한시 백일장과 전국 휘호 대회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이라는 염원을 백일장 시제로 한 이날 행사에는 전국의 한시와 서해 명인 등 천여 명이 모여 실력을 겨뤘습니다. 장원급 제자의 신앙송과 사천문화원 수강생들의 아리랑 춤공연도 펼쳐졌습니다.
한편 한시 백일장은 사천향교 구암 한시협회가, 휘호 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서예협회 사천지부가 후원했으며 경상남도와 사천시도 후원에 함께했습니다. 진주시가 15일 특별기획전 이미지의 미래들의 개막식을 열고 진주 전역을 현대미술회장으로 탈바꿈시킬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진주시가 2022년부터 3회에 걸쳐 진행한 한국 채색화의 흐름 시리즈를 잇는 연장선 성격의 전시입니다. 회화, 조각, 설치 미디어 등 148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세 곳의 거점인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과 철도문화공원 차량정비고, 국립진주박물관 기획전시실 등에서 각기 다른 미학적 질문을 던지며 진행됩니다. 특별전은 오는 8월 25일까지 72일간 이어지며 상세한 내용은 진주시와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누리집에 순차 공개됩니다. 진주시 농민회와 시민사회단체가 15일 문산읍의 한 농지에서 통일쌀 모내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매년 통일쌀을 심고 추수하고 있는 이들은 자주 평화 통일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농가가 처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농산품 가격이 폭락함에도 생산비는 폭등하고 있다며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농산물 가격 보장제 도입, 가격 폭락 보전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전면 확대 또한 요구했습니다. 주택관리공단과 석영IT가 15일 업무 협약을 맺고 기술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AI와 ICT 기술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관리 개선과 사업 발굴 등의 힘을 합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단은 공모사업 참여와 대상지 검토, 현장 의견 제공 등에 나서는 한편 석영IT는 기술 동향 공유와 사업 컨설팅, 기술 검토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방성민 주택관리공단 사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현장의 문제를 지역 IT 업체하고 협업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이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 진주시 대곡면에서는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한 목재 공장에서 불이 나 8시간 만에 꺼졌고, 한 야산에서는 산불이 발생해 60대 남성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김현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붕으로 추정되는 슬레이트가 바닥에 쌓여 있고 나무는 새까맣게 타 수추로 변했습니다. 소방이 관계 기관과 함께 전선을 살피며 발화 원인을 조사합니다.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의 한 목재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지난 일요일 오후 3시 20분쯤. 건물 3개동과 보관된 목재 등이 불에 타 소방 추산 5억 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목재가 많아 완진까지는 8시간가량 걸렸습니다. 한때 소방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50분쯤에는 대곡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번 화재로 산 소유주인 60대 남성이 팔에 화상을 입고 병원 이송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4대와 진화 차량 17대, 진화 인력 63명을 투입해 약 1시간 반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은 쓰레기를 소각하다 화재가 난 걸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한편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원인 제공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진주시가 2026 K기업가정신 창업경진대회 본심사를 최근 상평복합문화센터 컨벤션홀에서 진행했습니다. 지난 3월 공모 접수 결과 전국 126개 팀이 대회에 지원한 가운데 이날 본심사에선 예비창업 4개 팀, 창업 4개 팀, 진주창업 2개 팀 등 모두 10개 팀이 심사를 통과,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 시상식은 오는 7월 진주 K기업가정신 청년포럼과 연계해 열릴 예정입니다. 진주시가 13일 월화산 자연휴양림 잔디마당에서 2026 진주 정원박람회 사전 행사인 가족정원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가족이 함께 정원을 만들고 가꾸며 정원 문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편
오는 18일 개막하는 2026 진주 정원박람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20개 가족팀이 참여해 다양한 정원식물을 직접 심고 가꾸며 가족만의 작은 정원을 완성했습니다. 이날 조성된 가족정원은 2026 진주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전시돼 관람객에게 쉼과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천 남해하동 서천호 국회의원이 15일 투표 용지 기표칸 규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가로, 세로 1.5cm로 규정된 기표칸을 2cm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최소 기준을 명시한 점이 핵심입니다. 서 의원은 협소한 기표칸이 시력 저하나 손떨림을 겪는 고령 유권자 등에게 부담과 불편을 야기한다며 입법 배경을 밝혔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지난 12일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만나 지역 현안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조 시장은 이날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일괄 이전해 줄 것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논의 중인 발전 5개사 통합 시 통합 본사의 진주 유치 필요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월화산 숲속의 진주 국가정원 지정을 건의하고 사천 진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 추진과 관련한 경남도의 적극적 중재를 요구했습니다. 사천시의회가 328억 원을 증액하는 추경 예산을 비롯해 20건의 안건을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는 이번 임시회 회기뿐만 아니라 4년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자리였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9대 사천시의회 의원들에게 감사패와 기념패가 수여됩니다.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회원식이 열린 겁니다. 후반기를 이끈 김규원 의장은 사천시 의회를 대표해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제9대 사천시 의회 임기는 오늘로 막을 내리지만 사천의 밝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걸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지난 4년간 함께 나눈 열정과 보람을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박동식 시장도 사천시를 대표해 폐원식에 참가했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을 비롯해 4년 동안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온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에 감사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과 우주항공산업 진흥원 사천시 설립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목소리를 높여주셨고 시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난강된 방류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데 앞장서며 이날 행사에 앞서 9대 의회의 마지막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선 1조 555억 원 규모의 사천시 제2차 추경안을 비롯해 총 20개 안건이 모두 원안 가결됐습니다. 원내 최다선 의원인 구정아 의원은 12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소회와 함께 10대 사천시 의회를 향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역대급 성적과 국민의힘의 아쉬움이 교차하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10대 사천시 의회는 6대 6의 구성으로 짜여졌습니다. 여야가 동률을 이룬 만큼 원구성 등에서부터 치열한 수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현직 의원 중 3분의 1만이 생환에 성공했다는 점과 의원직에 복귀하는 전직 의원 3명도 변수입니다. 갈등 이전에 지역 현안을 두고 협치를 보여야 한다는 기대와 압박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10대 사천시 의회는 오는 7월 2일부터 이틀간 임시회를 열어 상반기 원구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년간의 여정을 마무리한 9대 사천시 의회. 시민들의 기대는 이제 10대 의회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경남도가 국토부 주관 2026년 스마트 도시 데이터 허브 시범 솔루션 발굴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국비 10억 원을 확보한 경남도는 AI 기반 맞춤형 관광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오는 7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플랫폼은 관광객의 취향과 실시간 도로 혼잡도 등 이동 여건을 반영해 여행 코스를 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 2026 대한민국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가 진행됩니다. 서부 경남에선 남해와 하동, 산청과 함양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숙박시설 이용객에게 오는 7월 31일까지 1인 1매씩 선착순으로 할인 쿠폰이 지원됩니다. 1박 7만 원 이상은 3만 원, 7만 원 미만은 2만 원이 할인되며 2박 이상 연박의 경우 14만 원 이상은 7만 원, 14만 원 미만은 5만 원이 할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사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경남도가 최근 양파 가격 하락세 지속에 따라 가격 회복을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도내 양파 시장 격리와 출하 연기, 해외 수출 등 공급 조절 대책과 농촌 일손 돕기 등 생산비 절감 지원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부 조치 내용은 2025년산 저장 양파 600톤 시장 격리와 올해 생산된 중만 생종 양파 2,100여 톤에 대한 출하 연기 사업 등입니다. 경남도가 15일부터 진주 등 3개 시 지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 실태 안전감찰에 나섭니다. 최근 3년간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7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78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남도는 감찰을 통해 보호구역 지정 관리 실태와 안전시설 설치 관리,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 등을 살필 예정입니다. 당신의 마음의 양식이 되는 독서, 우리 동네 책방에 담긴 정보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추천 도서를 소개해주는 동네 책방입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 박종석 박사의 수사체계와 자리점인데요. 박종석 박사는 우리가 큰 숫자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숫자를 적는 방식과 우리말의 체계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양식 세자리 자리점 대신 우리말의 만, 억, 조 체계에 맞춰 네 자리마다 자리점을 찍어야 한다는 새로운 시각도 제시하는데요. 이 책은 서양의 기준이 곧 세계의 기준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우리 언어의 주권을 찾고 또 삶의 편리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작지만 거대한 인식의 전환점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책은 성혜나 작가의 소설집 혼모노입니다. 배우이자 출판사 대표인 박정민의 넷플릭스에 왜 보냐, 성혜나 책 보면 되는데 라는 추천사로 화제를 모은 작품인데요. 진짜 또 진품을 뜻하는 일본어를 제목으로 하는 이 책은 굿판과 무당, 남영동 대공분실, 극우 집회에 참여한 외국인의 시선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우리가 당연시 여기고 익숙했던 것들을 되짚어보면서 새로운 관점과 생각의 확장이 필요하시다면 이 두 권의 책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동네 책방과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주간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더위가 한층 심해지겠습니다. 한낮에 최고 기온이 대체로 30도 이상 나타나겠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32도까지 지속겠는데요. 최저 기온도 20도 안팎에서 시작되는 만큼 더위에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에는 대부분 지역 오전까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는데요. 사천과 함양에는 오전에 잠시 흐린 하늘 나타나겠습니다. 기온은 진주와 사천, 하동 17도에서 29도, 함양 15도에서 30도 분포 전망됩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오전에 구름 많이 지나다 오후부터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부산과 제주 20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 서울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맑겠고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아홉물, 만조시각은 밤 10시 26분, 간조시각은 오후 3시 41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조금 보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마지막 항공편은 저녁 7시 35분 예정돼 있습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밤 9시에 도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소식 도움이 되셨나요? 서경방송을 구독하시면 우리 지역의 중요한 소식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